여러분, 수출 대붕괴, 중국 수출 적자 났다. 아마 여러분들은 수출 대붕괴란 말에 한마디씩 하실 거예요. 무슨 대붕괴냐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수출 대붕괴라고 쓴 데는요, 중국 때문에 5월에 대중국 수출액 적자액이 말입니다. 여러분 11억 달러입니다. 와, 솔직히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수출 전체의 25%를 중국으로 수출합니다. 여기에 홍콩에 수출하는 5%까지 합치면 거의 30%를 중국에 수출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한다? 그것은요, 대한민국의 수출이 크게 붕괴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수출에서도 이 작은 구멍이 만들어졌었는데 작년 12월에 적자가 났잖아요. 2019년 내내 적자였잖아요. 2019년 내내. 2019년 내내 적자였고요. 2020년은 코로나19의 위기. 이거 지나고 나서 흑자가 나다가 다시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다시 적자로. 수출이 마이너스가 났었죠. 2019년 내내 마이너스가 났죠. 적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런데 지금은요, 2022년에는 더 심각하게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드는 구멍이 요만했다면 이게 위기의 구멍입니다.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적자가 나면서. 그런데 대중 수출의 적자가 커지잖아요.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결국 말입니다. 저수지 못둑을 터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출 대붕괴라고 쓴 거예요. 11억 달러 적자 뭐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입니다. 11억 달러라는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도 좋지 않아요. 질도. 적자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보시면 반도체라고 위에 써 있습니다. 반도체. 우리가 수출은요,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43억 43억 달러입니다. 43억 달러. 11.9% 증가했어요. 근데 반도체 수입하는 거 보세요. 24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0.9%나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강국이다. 반도체로 가지고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성장해서 대한민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5월에 대중 수입액이 145억 8천만 달러잖아요. 대중 수출액은 134만 1,100만 달러고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11억 6,900만 달러가 났는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반도체의 어떤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도체의 약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40.9%가 늘어났다는 것은요, 중국이 여러분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도체 강국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중국의 값싼 제품들 있잖아요. 공산품, 뭐 식품, 뭐 김치도 마찬가지죠. 여기다가 이제 전자 제품까지 올라갔어요. 여기다가 이제 더 올라가서 반도체까지 최첨단 제품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출이 대붕괴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LED 시장 다 뺏겼죠. OLED 남았는데 OLED 시장도 뺏깁니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진짜 빠르거든요.
예, 그런 걸 따지면 여러분 진짜 심각한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보여드릴게요. 이 수입액에 보면요, 예, 수입액에 보면 우리가 충격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반도체뿐만 아니에요. 자, 정밀화학 원료도 수입하고 있습니다. 정밀화학 원료. 이거는 기초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기초과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 기초과학도 쉽게 말하면 원료 있잖아, 원료. 원료에서도 지금 중국한테 밀린다는 뜻이 돼요. 원료에서도. 예. 어디 그뿐입니까? 컴퓨터도요, 8억 달러나 됩니다. 컴퓨터도 지금 중국산을 엄청 수입한다는 거예요. 중국산을. 그러니 지금 컴퓨터 부분이면 벌써 이게 IT까지 점령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강점인 것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죠. 철강도. 저가 철강 천지니까 말입니다. 철강, 컴퓨터, 정밀화학, 반도체까지. 야, 진짜 심각해지죠. 저는 이게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대붕괴의 시작. 저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것도 보면 평판 디스플레이, 정밀화학 재료, 합성수지, 결국은 말입니다. 반도체까지 중국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값싼 중국산 쓰는 게 일반적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값싼 중국산 많이 쓰잖아요. 이러면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6월입니다. 5월보다 6월이 더 심각해요. 6월이 지금 현재까지 6월 10일까지예요. 6월 10일까지 무역 적자가 59억 9,500만 달러잖아요. 수출은 마이너스 12.7%고 수입은 플러스 17.5%니까요. 210억 6,400만 달러를 수입을 했고 수출은 150억 6,900만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데가 중요하잖아요. 중국을 향한 적자, 대중국 적자는요, 6월에만 6억 달러 이상입니다. 6억 달러 이상. 예, 굉장히 커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예, 지금 대중국 수출이 예, 위험 수준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험 수준을 갔다.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예, 실제 우리 경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떠받쳐 왔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국 쪽으로 예, 대중국 수출 비율이 좀 줄어들기는 해요. 제가 직접 수출이 25% 정도 되고 홍콩을 통해서 우회 수출되는 게 5% 돼서 30% 비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022년에는 23.4%까지 좀 줄었어요. 좀 줄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 저는 여전히 중국 수출에 대한 것은 진짜 문제고 이게 결국 우리 수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고민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대중국 수출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게 됩니다. 안 그래도 적자 일색이에요. 적자 일색. 작년 12월부터 우리 상품 수지라고 이야기하는 무역 수지요. 무역 수지가 12월에 4억 3천만 달러 적자였잖아요. 1월, 4월, 5월, 6월에도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올해 말입니다. 무역 수지는 적잖아요. 이제 흑자가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138억 달러의 어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6월까지 138억 달러 적자하면요. 12월에 가서 상품 수지는 예, 적자가 날 가능성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 문제는 이게 앞으로 개선될 거냐, 예, 중국 수출이 좀 좋아질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대중경제 수출은 점점 줄어들 거다 그렇게 예상해요. 그에 따라서 예, 대한상공회에서는요 이미 경제성장 수출이 줄어들어서
실제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거다. 10% 줄어들면 0.56%가 줄어들고요. 15%가 감소하면 0.83%, 20%가 감소하면 1.13% 떨어진다. 이런 보고서까지 내놨을 정도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예, 대중 수출에 대한 것은 위험하고요. 물량도 줄어드는 거지만 예, 이게 적자가 넓어지는 것은 더 위험해 보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를 볼 때마다 제가 충격적인 지표들을 잘 찾아내고 있죠. 근데 그 충격적인 지표들이 우리에게는요, 또 한 번의 위기를 몰고 올 겁니다. 예. 제가 위기란 이야기를 벌써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저는 했다고 해요. 경제를 저렇게까지 망가뜨리면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지표가 이런 위기를 몰고 오고 이런 지표가 이런 위기를 몰고 온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화되다 보니까요. 솔직히 저도 소름이 쫙 끼칩니다. 소름이. 너무 상황이 좋지 않아지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 되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최악의 진짜 위기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